지원하고 재영이 데이트를 해요. 지원 씨는 용우한테 직설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오늘은 눈이 하얗대. 뭔가 충혈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까? 지원 씨가 재영 씨를 대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 씨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윤재는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인 건 맞는데 지원 씨보다 확실히 어른스러운 면은 있는 사람인 건 맞아. 근데 지원에게 윤재는 내가 챙겨줘야 되고 서툰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지.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약간 자의식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 씨가 재영도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이 깊이든 재영이 지원보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지원은 내가 이 사람은 챙겨줘야 되는 사람, 나는 그럴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지원 씨의 삶이 큰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원 씨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같은 사람의 개념에 그래도 그나마 근접한 사람은 재영이지. 그리고 윤재고. 근데 그 바다가 너무 T형 바다라 팩폭을 가끔 날릴 때가 있긴 하지만 차가운 바다지. 차가운 겨울 바다. 그래도 바다 같은. 근데 용우는 거울 같은 사람이지. 지원 입장에서는 거울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어떤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을 이 사람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지원은 화성에서 온 화성인이 지구인의 껍데기를 입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화성인인 거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 혹시 화성에서 왔니?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나 지구인이야. 이러고 싶지. 근데 화성인들끼리는 어때? 삐리삐리? 둘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통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 부분에서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상대가 바다 같은 상대는 아니지. 네가 화성인이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다 같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렇다면 그거는 나는 재영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용어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자의식이 큰 것 같아요. 회피형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이상으로 책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책임감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이상적인 본인의 모습도 연관돼 있고. 자기에 대한 믿음. 그런 내가 싫지 않아. 자기에 대한 믿음은 불안형보다 더 있지. 근데 그게 정확히 자기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그게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지원 씨도 내가 재영을 챙겨주는 나, 그게 지원 그 자체인가? 아니지. 나약하고 책임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지원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지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윤재를 챙겨주는 누나 같은 나, 어디서도 힘든 소리 하지 않고 난 절대 힘듦을 느끼지 않는 나는 지원이 만들어낸 지원이잖아요. 그 지원을 믿는 것은 강하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브랜딩,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확고하게 믿는 거지. 본인이 이걸 인정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싫지 않아잖아요. 나는 회피형에 대한 슬로건을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가 싫지 않아. 하나 더 왔어. 어쨌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고, 오빠랑은 얘기 많이 못 해봐서 싱가포르 와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원도 약간 재영과의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재영도 약간 이게 끝나는 건 아쉽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커졌어. 그게 커진 이유는 관람차 데이트를 했던 날 재영이 너무 어린 모습,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재영도 안타깝겠지, 아쉽겠지. 그 어린 시절에 혼자서 해외를 갔는데 부모에게 힘든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믿음을 주는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누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를 잡았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에서 대화를 해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너무 늦게 시작한 거지. 근데 재영 씨는 서울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싱가포르에 와서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봤다는 그런 것이 지원 씨의 마음을 더 키웠을 수는 있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는 이제 나가서 하고 싶다. 지원 씨는 나도 무슨 말인지 공감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살짝 재영 씨를 원망하는 부분이 조금 섞여 있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 결정이 맞다는 생각이 강해서 지적받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지적받는 느낌이 들면 바로 싫어하는 느낌이. 근데 그 부분이 애인이나 친밀한 사이에서만 드러나. 지원 씨는 그 HR님의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지원 씨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 대상은 이성적으로 내가 호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재영 씨랑 어느 정도 데이트하고 나서의 재영 씨, 아니면 윤재야. 그렇다면 지원 씨의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욕망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나를 애써 우쭈쭈 해주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요람 같은 부모, 요람 같은 가족, 아니면 요람 같은 그런 단단한 기둥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고 그거를 지원 씨는 공허함이라고 느낄지도 모르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 보통 부모에게 결핍이 있는데 부모에게는 나 실은 유학 가서 힘들었어. 나 기대고 싶었어. 나 실은 되게 약한 존재야 라고 말 못해. 그러면 그게 그 부모에게 말 못한 것까지 싹 그리 모아서 어디론가 터져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애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재 입장에서 지원 씨가 그렇게 막 서운해하고 울었던 게 굉장히 의아했을 거야. 왜냐면 지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물론 그걸 우는 모습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만약 연애나마를 다시 보다가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지원 씨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싶기는 해. 이런 부분은 이제 용호랑 데이트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용호에게 지금 마음이 흔들렸거든. 근데 그거는 너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고 네가 그만큼의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용호 씨도 엄청 겁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우회하다가 지원 씨 얘기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막 선택을 하잖아. 겉으로는 세상 여유 있고 세상 형님 오빠처럼 행동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 이 말은 너는 나에게 너를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라는 지원 씨 나름의 이제 명분이지. 저게 그 맥락을 읽고 아 뭐야 지원 자기가 용우랑 그렇게 이상형이라고 하고 여기 와가지고 재영 탓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지원 씨는 뭐 탓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너를 못 봐서 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용우가 들어왔어 라고 스스로는 명분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물론 재영 씨에게 용우 얘기는 절대 안 했어. 솔직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낸 사람은 초하고 아 엄마 병간호를 위해 멀리 안 가고 울산대 가고 그랬지. 지원은 어렸을 때 엄마가 뒷바라지하는 돈으로 멀리 유학 간 건데 왜 지원이 장녀를 이미지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또 어쨌든 초아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던 부분이 있군요. 지원이 비밀 데이트 때 약간 재형적으로 확고하다는 인사를 내비쳤다면 언사를 내비쳤다면 그냥 지원 포기하고 아무도 선택 안 했을까요? 막 이랬으면 용우가 그랬으면 초아랑 데이트를 하면서 복숭아의 의미를 마무리 인사라고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때 한두 번 더 만나보자 하는 건 뭔가요? 앞에서 봤던 환상이 깨졌거나 아니면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쭈뼛거리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너 처음 봤을 때랑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미지랑 느낌이. 어떤 식으로 나에 대한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지원은 첫 번째 데이트 지목 때는 고민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용호랑 데이트를 하고 지원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지원의 말을 쭉 보면 아까는 나는 여기서 너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너는 보여주지 않았지 라고 조금 원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도 나는 원래 너랑 첫 데이트까지만 해도 나는 너밖에 없었는데 네가 너를 보여주지 않았잖아 라고 실은 한편으로는 뭐 책임을 재영 씨 쪽으로 돌리는 근데 그거 뭐 대놓고 돌린다기보다는 이제 지원 씨가 스스로가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그래서 얼떨결에도 데이트권 생겨가지고 그때는 진짜 좋았지. 그때는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오빠랑 데이트하려는 운명인가? 운명인가? 하면서 이제 시선 밑으로 내려오고 자기 내면의 대화하고 있죠. 재영은 진심이지. 그 운명론이 또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오빠랑 또 해봐야지. 웃고 즐거웠던 시간은 많았는데. 그래서 재영이랑 데이트 좋았지. 그리고 또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다른 사람이랑 해보고 싶은 마음 없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난 첫 번째 데이트도 너였고 지금도 너였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건 네가 너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지원 씨는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혼란스러움의 이유를 재영이에게부터 찾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뭔가를 책임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마주하는 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어떤 노력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 관람차 타면서 중요한 대화들을 많이 못한 느낌. 관람차가 이제 지원 씨에게는 이제 굉장히 서운했고 지금 이 재영과의 데이트 초반만 해도 그냥 용우라고 결정한 것 같아. 용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죠. 얘기하자고 하면 갑자기 바쁜 척 한다고? 감정 표현을 안 하니 화내는 일도 없어서 세상 바다 같은 줄 알았다고요? 이럴 수가. 그렇군요. 중요한 대화들을 많이 못한 느낌. 그럼 너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재영 씨가 자기가 원래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었는지를 그래도 좀 풀어내요. 근데 이게 관람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짧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거는 어려웠을 거는 같아. 그걸 복구하는 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 씨가 재영 아니고 용우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 재영과 데이트하는 초반까지만 해도 용우가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그 어둠의 외과 의사에 대한 그 중립운동가의 잔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재영보다는 용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그래서 재영 탓을 살짝 하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재영이 그래도 그런 어떤 설명을 하고 지원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원래 깊은 마음 어떻게 보면 또 진심으로 보이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니 지원 씨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회피형은 보통 책임감에 짓눌려 있지 않나요? 책임 회피하는 게 신기. 책임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책임감에 짓눌려 있잖아요. 내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짓눌려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거, 자기의 탓하는 것을 두려워해. 내가 이 책임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 내가 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의 탓하는 것을 그거를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사실 지금 대화하면 이제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 프로에서 마지막 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원은 아마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겠지? 했다가 지금 당장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살짝 돌리죠. 근데 재영이 관람차 얘기할 때도 지원이한테 진심이 안 닿는 것 같았고 지원이는 자기 이야기만 했는데 조금 지원이한테 닿았던 내용이 그나마 전 여친이 지원이랑 닮았고 하는 이야기에서 지원이가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끌린 거구나 하고. 재영은 좀 너의 속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종 선택의 무게도 담지 얘를 더 밖에서 알아봐야겠다. 카메라 없는 데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아니다. 근데 지원 씨는 재영 씨가 다정하길 바랬고 최종 선택의 의미를 더 무겁게 생각해 주길 바랬겠지. 카메라 없는 데서 얘기해보자. 그러지 않길 바랬고. 근데 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기 왔고 경연날 서로에게 보냈고 그때 마음이 넘어갔다. 얜가? 운명론적인 표현이죠. 얜가? 용우를 만났으면 난가? 이게 됐을 텐데. 그러면서 재영은 마음의 갈피도 잡았고 나는 사실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누구보다 신경 쓰고 그쵸? 쉽지 않지. 일반인 입장에서 카메라들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행동하겠어. 재영도 보면은 막 이렇게 이런 관종 재질은 아니고 그러니까 관종끼는 뭐 당연히 있겠지. 없진 않겠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나온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익숙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는 내 모습이 싫은데 관람차 타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둘이 타고 싶었는데 그랬으면 더 딥하고 엄청나게 확신이 있었다. 관람차에서의 내 마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 지원은 그때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 이게 되게 지나버린 데이트지만 재영은 아쉽고 지원은 원망스럽지. 근데 그 원망스러운 게 네가 안 그랬으면 용우가 나한테 안 들어왔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원 씨는. 근데 그 용우라는 단어를 재영 앞에서 꺼낼 순 없지. 만약 체커로 재영 지원 안 된 상황이라면 지원은 지금 방송 보면서 후회를 할까요? 후회 안 해요. 후회를 잘 회피하죠. 후회라는 감정도 덜 느끼긴 하죠. 그래서 지원 씨는 내가 몇 번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 관람차에서 내가 시도했었어. 어떤 게 좋았어.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영 집중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재영 씨는 그날이 아쉬워서 얘기하고 있고 지원 씨는 그날에 대해서 조금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용우가 끼어들어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 씨가 결국 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으로 흘러갔고 결과적으로는 용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지원처럼 저렇게 너 그날 왜 그랬어? 그날 네가 잘했으면 내 마음이 안 흔들렸을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너를 계속 더 좋아했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나한테 계속 지적을 하고 내가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데 그 지적이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옳았구나 됐다야 실은. 됐다. 얘는 지금 나에게 해명을 더 듣고 싶구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람차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식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아예 뭐 없으면 그날 데이트도 재밌었어. 그래. 그러고 그냥 끝나.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날을 나한테 원망하듯이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됐다야. 아, 얘가 지금 나한테 뭔가 해명을 듣고 싶구나. 해명을 통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그리고 저렇게 자기의 서운함을 풀어내면서 그거를 털고 싶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용우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지. 실은 이게 재영과 지원 단 둘의 문제였으면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지원 씨의 마음은 그래도 재영을 향했을 거예요. 재영 씨는 이제 그날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나가죠. 그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못했어. 지원은 이제 나는 못했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오빠 상황 때문인지 원래 그런 사람인지 본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실은 본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으로서 실은 금메달이 용우인데 지원 입장에서는 용우 씨가 본인 얘기를 안 해도
아, 우리는 그냥 같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에 저 사람 생각 같겠거니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릴 수는 있긴 하죠. 근데 나도 이 상황이 불편한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해서 재영 씨를 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 지원 씨 같은, 얘가 재영 입장인데 상대가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는 얘기로 조곤조곤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쪼고 있어. 그때 틀렸구나. 그날 일을 얘는 잊지 않고 있구나.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쫄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오히려 나한테 오고 싶으니까 명분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승산이 더 높아요. 근데 재영 씨가 잘했어. 여기에 용우가 끼어들어 있었다는 게 문제야. 지원 씨는 그리고 용우가 끼어들면서 흔들려 있었고, 이 데이트에서는 재영 씨는 굉장히 선방했지.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걸 했다고 생각해요. 지원 씨가 용우에게 흔들리는 정도가 세승보다는 더 흔들렸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네가 여기 와서 제일 이뻤던 게 뭐야? 라고 물어서 어제 본 달이 이뻤어. 그러니까 지원 씨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서운하니까. 지원 씨가 용우에게 흔들린 것도 맞고, 이날 재영 씨가 또 헛발질을 한 번 더 했으면 지원 씨는 용우를 선택했을 게 확실한데, 재영 씨는 재영 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근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 지원은 어렵다. 이 어렵다가 나온 이유가, 나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 전까지 재영 씨가 왔을 때 재영이에게 대해서는 뭐 일종의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잖아요. 감싸주고 싶고 그런 부분인데, 재영이 이렇게 약하게 한자 한자 되게 진심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중립이 되는 거야. 뉴트럴 포지션. 그러니까 지원 씨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재영 씨가 여기서 그래도 선방을 해가지고 용우에게 갔던 마음을 다시 중간으로 붙잡아 온 게 아닌가. 그때 재영 씨가 다시 용기를 내서 네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진짜 턱끝까지 차올랐던 대답은 되게 웃으면서, 웃었다가 표정도 굳혔다가 하면서 너라고 대답하려 했었거든. 이게 오히려 저 때 막 청산유수처럼 난 너였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는 훨씬 더 진심이 전해졌다고 난 느껴지거든요. 재영은 너라고 대답하려고 했었대. 그래서 난 너무, 근데 지원 씨가 오빠랑 데이트 더 한다고 해서 오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대화를 과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지금 자꾸 어렵다 하면서 재영을 보고, 그러니까 지원 씨가 분명히 재영 씨의 어떤 귀여운 부분,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끌리는 부분, 그리고 내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재영 씨는 자극하는 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앞으로도 어차피 그런 대화는 못 할 거잖아.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정리되는 게 마음은 편하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꾸 자문자답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가 빠진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더 깊게 봐준 사람과 더 대화를 마지막에는 해보는 게 맞나? 오빠랑은 더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용우에게 더 대화를 해보자. 저게 용우 소개인지 재영은 지금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용우에게 느낀 건 연민 같은데 그럼 본인이 또 챙겨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용우에게 느낀 건 연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용우가 아니야. 용우에게 느낀 연민이라는 감정의 대상이 지원 씨는 자기의 내면이에요. 그 용우의, 이건 이 앞에서 이 전에 비밀 데이트, 지원하고 용우 비밀 데이트에서 해석을 해드린 포인트인데, 용우에게서 자신의 내면이 있다고 지원은 어쨌건 그게 실제든 환상이든 어쨌건 그런 생각을 했거든. 재영은 처음에 너 봤을 때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 처음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다쳤고 첫인상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둘 다 서로가 불꽃 튈까봐 경계했던 사이는 맞아. 연애를 하는 내내 전전긍긍했고 믿을 수 없고 힘든 시간들.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볼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얘랑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지. 그냥 처음 얘는 다른 것 같다고 느꼈던 게 경연할 때. 그때 경연할 때의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재영 씨가 이 전에 지원 씨랑 닮은 사람을 사귀었다, 같은 비슷한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겹치는 포인트가 자유로운 영혼, 예술적인 감각,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재영 씨의 부모님, 어머니의 모습과도 좀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 그 사람 자체가 되게 깊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때 어쨌든 경연을 보면서 이제 깊다고 느꼈지. 이때 참 이 경연 볼 때까지만 해도 참 아름다운 프로였지. 내가 여기 이런 연애 프로에서 이런 공연을 빨리 감기를 하지 않고 봤던 경연이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면 정말 나는 우선이 되고 내 사람이 돼서 확신은 생김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애기처럼 대한다. 그래서 오히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여워해주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는 아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되게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더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원은 쫄보네?
근데 저런 쫄보인 모습 싫지 않아. 정작 저기서는 재영이 더 진심을 말해줬는데. 지원 씨가 재영 씨에게 너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아서 나는 안타까워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린 안 되는 거 하잖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슷한 얘기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의 그런 차가움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가까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더 다정하게 대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더 많이 했다면 네에 가까워. 너를 더 보여줬다면은이 아니고 내 내면을 너에게 보여줬다면도 아니고 지원 씨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지한 대화. 정작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현이잖아. 철현과 초하잖아요. 근데 정작 철현이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할 때 지원 씨는 받아주긴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래서 실은 재영 씨에게 바랬던 건 그 내면을 알려달라는 거랑은 아니지. 그래서 지원이는 내가 불편한가? 아니면 얘가 그냥 나를 궁금해하기만 한 건가? 와서 데이트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라고 느꼈던 건가? 지원 씨는 이 사람과의 시간이 재밌고 즐거우면 돼. 재영에게 원한 건 다정하고 재밌는 부분이야. 결정을 한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알고 떠보는 것처럼 그렇게 떠봐?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됐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게 원래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자. 어느 순간 정말 관성처럼 또 내가 같이 웃고 즐기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던 것 같다. 지원 씨가 재영에게 끌렸던 건 맞아. 근데 끌렸기 때문에 지원 씨는 재영 씨의 그런 차가움이 더 차갑게 느껴졌겠지. 그러던 찰나에 나 같은 사람을 발견하면서 자기 연민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용우를 그리고 있겠지. 회평들이 느끼는 공허함, 그거를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 인정해야 돼. 왜냐면 그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부담 갖고 도망가. 걸렸다. 도망가자. 아니 너 화성인인 거 알아. 너의 인간의 껍질을 벗고 화성인으로서 일로 와. 이러면 걸렸다 하고 도망쳐. 근데 이제부터는 나는 화성인 인정하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가면 그게 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자기의 선택이야. 회평은 결국.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그냥 안 건드리는 사람이지. 안 건드리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죠. 회평이 안정형을 만나면 안정형이 회평이나 불안형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변하고 그래요. 회평이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겠다 깨닫기 전까지 이끄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순간 혼자 알아서 번개 맞듯 깨닫나요? 내비둬야 됩니다. 그걸 바꿔주려고 애쓴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지가 깨달아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서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흉내내기 시작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약간 그 동굴 앞에 원시인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원시인한테 가가지고 야 원시인 일로 와봐요. 라이터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라이터 주고 막 이렇게 해봤자 라이터로 폭발해갖고 괜히 불나. 그냥 옆에서 그냥 라이터로 쓰고 그냥 약간 문화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사는 걸 보면 원시인이 이렇게 보다가 아씨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흉내내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안 돼. 도망가. 도망 못 가려면 묻지를 말아야 되나요?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약함을 묻지는 않는 게 좋아요.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나도 진짜 애써서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싫어지진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묻는다고 그 확신이 있으면 싫어지진 않는데 그게 힘들긴 해. 되게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원 씨가 정말 뒷북치는 사람이야. 아까 어렵다? 뒷북치는 사람이야. 이게 네가 아니고 이제 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의 그런 태도를 보니 어렵다. 그러게 누가 지래? 이러고 마그넥 주고라는 게 저기서도 지금 지원 씨는 그러게 누가 지래? 이게 지원 씨가 들었던 틱틱거림이잖아. 다정하지 않음이잖아. 지원 씨는 그러게 누가 지래? 라고 너는 그렇게 다정하지 말하지 않아놓고 저 뒷북이 재영이 떠났으니까 하는 말이죠. 만약 거기 있었던 게 다른 사람이었잖아? 그러면은 그냥 대답할 수 있었어. 재영은 그게 너니까. 그러니까 지원 씨는 마음 쓰이는 사람한테 가장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대. 재영 씨에게 그런 걸 좀 요구했던 건 사실이지.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거든. 지원 씨도 그러면 상대를 교육해야지. 지원 씨가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나도 그거에 맞는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가 교육이 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오빠랑 똑같은. 윤재가 얼마나 따뜻하냐. 그래서 우리 오빠보다 더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스윗하게 잘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한테는 새침대기인 그 오빠. 근데 재영은 새침대기가 아니라 부끄럼쟁이다. 본인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비밀 데이트 시간 동안에 솔직하게 마음 보여주고 확신을 표현했다. 얘기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을 테고. 재영은 비밀 데이트를 짧았을 거예요.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이 선방이 없었으면
지원 씨는 용으로 그냥 완전히 확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재영 씨랑 데이트하기 전에 너 관람차 데이트에서 그랬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떠난 거야. 라는 명분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지원은 어쨌건 재영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나의 숙제를 풀기 위해 오늘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긴 밤이 될 것 같다. 하긴 내가 본 재영이 틀리진 않았겠지. 좀 생각해 볼게. 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재영에게 있어서 재영의 차가움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인데 갈림길이 두 개가 있었을 줄은 재영은 몰랐겠죠. 여기서 이제 어느 쪽 산으로 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우 같은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은 약간 자기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 뭔가 제가 뭐 양근이도 약간 회피적인 기질이 있거든. 그래서 양근이가 뭔가 이렇게 힘든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같이 산책하고 게임하고 놀아. 그게 어른의 데이트라면, 사랑하는 어른의 사이라면 그게 일종의 스킨십일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은 더 친밀해지고 그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느껴지고 진짜로 안정감이 생겨. 회피 형도 신뢰 쌓이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물어보니까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는 있겠지. 다정한 사람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다. 인생에 있어서 갖지 못했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잘 넘어가 보자 큰 산을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나가고 지원 씨는 놀릴 거 찾고 있어? 지원 씨는 왜 이렇게 재영 씨를 이렇게 틱틱거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제 아니라고 재영 씨는. 지원 씨가 먼저 일어납니다. 재영 씨는 보내기 아쉬우니까 이거 한 개만 먹고 가라고 하고 하나를 더 주는. 남은 음식 나눠 먹는 게 사랑 아니야? 그렇게 지원 씨는 먼저 떠나고 재영 씨는 대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나 좀 시원해져 보였다. 마음이 풀렸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시원해진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일지는 마지막 회차를 보면서 또 찾아가 보자고요. 그래도 자기랑 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재영 씨는 이제 진실 게임 하면서 저런 기대가 많이 깨졌겠지. 우리 둘의 1대1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럼 재영 씨는 이제 인터뷰에서 걔는 많이 헷갈렸나 봐. 나를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았거든. 그래서 상대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상대랑 내가 1대1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연애남매고 연애 프로니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상대와 내가 1대1 관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관람차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를 만난 게 좋았고 네가 제일 이뻤다. 근데 못했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걸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지원이가 현재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쵸. 라고. 근데 지원이는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엇겨져서 지원이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내가 용기가 안 났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아예 직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도 좀 부드러워져 가지고 내일까지 이제 큰 산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같이 얘기를 했죠. 정말 진심으로 임했다. 재영은 진심으로 임했어요. 걔도 나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재영 씨의 오해죠. 근데 지원 씨는 방향을 못 정했거든. 근데 재영 오빠랑도 처음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처음은 아니었죠. 이 전에 관람차 데이트 말고 이 전에 다른 데이트에서는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재영과 또 많이 얘기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는 재영과 얘기를 하기 전에는 용우였단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회피형이 근데 안정형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긴 합니다. 나중에. 억압해놨던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 어떤 힘듦을 겪기는 해요. 겪을 수는 있지. 그렇게 이제 또 어둠의 외과 의사가 다시 등장을 했죠. 여기에 중립운동 국기를. 그렇게 이제 초아가 등장을 합니다. 용우가 문자를 안 보냈다가 다시 저에게 보냈고 심경의 변화를 확인하기도 싶고 내 마음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초아와 용우가 만나고요. 초아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인데 그다지 개운하지 않은 미소였어요. 내가 느끼기엔. 이제부터는 용우 입장에서는 초아에게 여지를 이제 두지 않아도 되거든. 용우 입장에서는 지원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 전까지는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면 초아도 중립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대상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초아에게는 더 이상 어떤 미소로 초아에게 어떤 여지를 이제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비밀 데이트가 시작되고요. 폭풍이 몰아쳤지, 오늘 하루는. 이게 그래, 폭풍이 몰아쳤죠. 저런 비유적인 표현도 맞고 다른 사람 지원이 좋아졌어 잖아요. 지원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너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치고. 그러니까 초아는 뭐 날씨야? 회피형은 불안형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맞아.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그래서 또 끌리는 면이 있고 회피형들에게. 그래서 용우는 날씨도 나도 그렇게 이제
태풍이 몰아쳤대. 폭풍이 왔대. 근데 그게 결국 너로부터 지원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잔인하다. 근데 저 내용을 알고 저 말을 들으면 더 잔인한 것 같아. 이제 너에게 납작복숭아의 의미가 마무리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그런 의미가 있던 하루 같아잖아요. 그게 너무 잔인하게 초아가 용우를 잔인하다고 표현한 게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용우가 지금 너무 자기 감정에 취해 있어. 그래서 내가 태풍을 겪었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하루였고, 근데 그 나에게 태풍과 나에게 의미가 상대에게는 어떤 상처와 어떤 상실을 겪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 뒷전인 것 같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아예 잔인할 거면 재영 씨가 주연 씨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한 방에 그냥 딱 자기 마음 솔직하게 쭉 설명하고 원하는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다 대답해주고 딱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는 잔인해도 그거는 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기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용우는 그러지 않았거든. 계속 그 다음날도 대화 시도하고 납작복숭아 맛있다고 보내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중립 계속 선언하고 다니고. 그래서 뭐 오늘 어땠냐? 초아는 용우가 했던 대로 자기도 날씨로 비유를 해주죠. 살짝 구름이 꼈다. 그렇군요. 핵구름이었나 보죠. 초아에게 핵구름이 꼈고요. 용우는 나보다 낫대. 뭘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 정도야? 난 궁금한 게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초아가 너무 여러 번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전에도 용우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하지 않았는데 초아가 계속 물어봐서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용우는 지원 씨 주변을 계속 맴돌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그게 문자로 보낼 말이야? 그 진위를 그 말장난이잖아. 진위를 말해줘. 그게 이제 초아 생각이겠죠. 초아는 이제 그런 의미였어? 그렇게 얘기해 싫지만은 약간 굿바이 인사 같은? 이 대답을 듣기까지 24시간이 걸렸네요. 얼추 어제도 저녁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24시간 걸린 게 기냐? 안 길죠. 안 긴데 문제는 이게 최종 선택 전날이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전날 말했을 때도 초아가 우리 이제는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도 솔직히 비밀 데이트는 용우가 초아를 선택할 줄 알았어. 그래도 대화는 해볼 줄 알았어. 근데 용우는 초아를 아예 선택도 안 했더라고. 근데 선택도 안 할 거면서 왜 굳이 초아를 불러내서 또 얘기하고 문자까지 보내. 중립인 것도 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용우의 명분은 알겠어. 용우의 명분은 알겠고 그게 용우 1인칭 입장에서 보면 명분도 되고 충분히 본인은 자기의 어떤 프로토콜, 자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행동했던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갈지 내가 중립이라고 하면 그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는 뉴트럴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이지 않게 느끼겠지 본인은.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너에게 줬던 만 가져갈게 이니까 어떤 상실을 느낄 수 있겠지. 그래서 초아 씨는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이지. 24시간 만에. 그럼 너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해졌구나. 되게 어려웠지만 정해진 것 같아. 초아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아니잖아요. 초아에 대한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잖아. 그럼 달라진 건 지원에 대한 확신이잖아. 지원이 가능하냐 아니냐란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다음날 됐을 때 인터뷰할 때 그랬으니까 지원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변했던 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어쨌건 지원과 데이트를 하고 나서에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웠지만 정해진 것 같다. 초아는 내려하는 기분. 쿵할게요 하고 말을 해야지. 용우가 마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돌아섰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 전날 전전날 계속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단호하게 굿바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길래 이 전에 문자의 의미가 그거였다고 말해버린 거니까 그러면 어제라도 얘기해주지. 그날 왜 또 다시 나를 불러내서 얘기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근데 용우 입장에서는 또 명분을 얻었을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복숭아 맛있었어라고 보냈는데 초아는 나한테 안 보냈잖아. 그러면 네가 먼저 떠났잖아. 물론 그 전에 용우가 윤아한테 보내긴 했지만 나는 말 그대로 중립이어서 그렇게 보낸 거고 초아 너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고 물론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어쨌건 단호하게 굿바이 인사를 하려고 왔더니 또 한 번 아팠죠. 조금 덜 아팠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보낼 수도 있고 그 전날 한 번도 불러내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용우는 그때 어쨌건 중립이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일단 후보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초아가 버려지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용우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초아는 자기 섬에 들어왔던 사람인데 초아 입장에서는 초아라는 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데 초아가 이 연애남매라는 프로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기 프로에 진실되게 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재도 뭐 대표적으로 뭐
진짜 일반인이 나온 것 같고 재형, 초화, 철현 뭐 다 그렇지. 그래서 한번 떠문한 마음이면 계속 가지.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한 번 더 기대하게 만들고 내가 말해달라고 했을 때도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초아 입장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엮여지겠지. 근데 용우 입장에서는 중립이라고 말했으니까 중립이니까 그랬어. 중립이었는데 아침에 바뀌었다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본인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 관점의 생각이고 어떤 감정을 제외한 표현이지. 그냥 한번 떠난 마음이면 계속 가지. 왜 자꾸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지. 참. 그렇게 모두 비밀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